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단비 의원님께서 역사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나가는 것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결로 부천시 항일운동 기록과 기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학계와 언론을 통해서 개남 면사무소 습격 항쟁을 현재의 부천시 역사로 기록하는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부천시 공모 사업으로 수행된 부천시 항일 독립운동 기념 학술 토론회를 통해서 관련 사료에서 개양면이 개남면으로 잘못 보고되어 발생한 오류임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을 수행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잘못 기록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토론회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부천의 130여 개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배포하고 16개 시립 도서관에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동시에 부천시의 후속 작업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안내판, 표지판, 기록 등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흘렀고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특정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부천 문화대전은 여전히 개남 면사무소 습격 항쟁을 현재 부천시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온라인 사적자료 역시 그렇습니다. 마을 종합 안내 표지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부천역 남부 경인로 244-5에 세워진 개남 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표지판과 안내판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경기문화재단의 관련 내용을 알린 후에 경기문화재단은 조사연구팀을 통해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오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5월 21일 안내판과 표지판을 최종 철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운동 표지판과 안내판이 세워진 곳이 또 있습니다. 신곡본동 663번지에 위치한 부평농민조합운동 안내판과 표지판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안내판은 수년째 훼손이 되어 있고 표지판은 소실이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사진입니다. 그 옆은 음식물 쓰레기통과 버려진 쓰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또한 NGO의 노력으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4월 안내판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소실된 표지판은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가 발로 뛰며 수차례 문의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만 개선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개남 면사무소 습격 항쟁 표지판과 안내판이 철거되는 상황을 지난 5월 20일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부서는 소사구청 도로관리 관련 부서뿐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관련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부천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아울러서 지역의 역사가 시민들에게 자부심 있게 알려지도록 상징물을 관리할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부천시 항일독립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지만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전무하다가 2023년에서야 앞서 말씀드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항일운동, 우리 부천의 항일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부서들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 담당 부서 논란이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할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님께서 조례의 목적 사업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공직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개남 면사무소 습격 항쟁이나 소사리 독립 만세 운동을 혼동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개남 면사무소 습격 항쟁이 옳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니 더 잘 보이고 우리 역사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본의원은 부천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역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교육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 운동의 열기가 부천에 도착한 것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소사리 부근 6개 마을 주민들이 봉합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소사리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1927년 현재 부천역, 당시는 소사역입니다. 이 소사역이 부평평야 쌀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핵심 통로였을 때 이곳에서 일하던 하역 노동자들이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속 소서역장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서 하역 노동자 동맹 파업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서 1927년 일제히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설치된 부평 수리조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자 일제가 비용 충당을 위해 소장료를 살인적인 폭으로 인상했고, 이에 분노한 소작인들은 일본 경찰의 방해에 맞서면서 부평 농민조합 창립 총회를 열어 소장료 인하 방침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최초의 소작 항쟁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 부천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발견이나 오리의 확인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고 부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광복 100주년 기념으로 3.1 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천의 3.1운동 날인 3월 24일 그날에 맞춰서 기업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낸 모금으로 성공리에 이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함께 시작한 다른 지역들은 이후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매년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반면 부천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3.1운동 재연 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천 시민들에게 부천 항일운동 역사를 보다 쉽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실행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이 실행사업이 시민 친화형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부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화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는 연결의 단단한 끈이 될 것입니다. 부천의 역사를 알리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미래 세대들이 걸어갈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6월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